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모처럼 동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명리의 예지성과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선 좀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자기 운명이 어떤가 이렇게 돼가지고 명리를 많이 공부하는데, 제가 명리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명리는 일정한 인물 중심으로 하는 이 대표성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리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미래 예측한다고 하는 거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가설과 명제로 해가지고 수학처럼 과학처럼 앞날을 이렇게 예측한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학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선 명리만이 이런 뭐 경제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보다는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성이 더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뭐가 있냐면 예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문가들이나 이 경제학자들은 무엇이 있냐면은 지나온 상황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걸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발병수로 일어나는 그거를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려면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경우죠. 이런 것이 지역에서는 지수사해 가지고선 상당히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식의 운이다. 이런 거는 지역에서는 예측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일반 경제학들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돌발 변수적인 요소가 나타나 가지고 올해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리 주역만큼은 돌발 변수까지 감안해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식이다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린 것 중에 조 바이든의 사주를 올리면서 차기 대권은 조 바이든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동영상에서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나 되게 쿵쾅쿵쾅 이런 운이 아닌 상태로 전 세계 편안하게 이렇게 흘러가려 그러면은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만이 전 세계가 좀 시끄럽지 않고 이렇게 안정되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천기누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같은 사주는 이렇게 뭐 아니면 도의 사주, 이렇게 쿵쾅쿵쾅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이렇게 변곡이 많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즉 전 지구의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주처럼 쿵쾅쿵쾅 지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유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제가 다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좀 편안해집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나 전쟁이나 어떤 우환이 좀 적어집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조 바이든 사주가 이렇게 순리를 따르는 관인 상승이 상당히 안정되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은 명리의 대표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그거를 앞날을 내다보는 거는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에 나타난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운세나 어떠한 게 우환이나 이런 것은 무엇에서 또 경제상이 된 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그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의 사주에 나타난다 하는 그런 가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은, 엊그저께 김정인이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의 4월 15일 날 있는 이 총선에서는 모든 책임과 역량이 누구한테 갔냐면 김정인한테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는 구원투수라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잘 왔어요. 그냥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이제 그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정일이 옴으로써 김정일이가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옴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이상 차지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4월 4일 그런 것이 어떻게 이제 그게 출연돼서 나오냐면은 4월 4일 1000명이면은 오늘이 저기 3월 31일이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요번 주말서부터는 4월 4일이 1000명 절기가 돼 가지고선 운이 확 변합니다. 그 이전에는 2월 3월 달에는 2월 달에는 무인이었고 기묘에 갔다가 지금은 이제 경진으로 넘어가는데 이 무인 기묘하고는 경진하고는 이 기변동이 확 변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영상에도 문재인이나 안철수 사주나 홍준표나 이런 사주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월 3월달 양력 2월 3월달에는 민주당 쪽에서 약간 유사하게 가지만 경진월 4월달이 되기 시작하면 3월 말 4월 때부터는 기세가 점점 이쪽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하고 황교안하고 종로에 어떻게 판세가 되냐 하는 거는 점차 황교안이가 역전승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쟤는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3월 말 4월 초 되면은 운이 변동해가지고서 점차 황교안 쪽이 득세해서 올라가는 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일단 이 경진월이 되면은 무인 기묘해가지고 경진 이 기가 확 변합니다. 기존에 있던 무인 기묘의 그 기운하고는 이 경진기는 상당히 이게 무인 기묘는 이게 무토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이렇게 변동성이 없이 이어져 온다고 하는 그런 기세거든요. 근데 이 경진이 되면은 이 토성에서 저기를 확 변합니다. 이 금성으로 확 변해요. 그러면서 이게 진토가 있으면서 되게 세게 이 경금의 힘을 밀어줍니다. 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은 올해가 뭐냐면 경자년의 경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금의 사항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딱 보니까는 4월 7일이 경진일입니다. 그러니까는 4월 7일이면은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뭔지 몰라도 경금의 기세가 상당히 당당하게 오기 시작한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유추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대운과 세운이 맞아지면은 그 사주 명부상에 나타나고 예측했던 운이 반드시 발생하고 세운하고 어운이 맞으면은 그 세운에서 예상했던 그 사건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또 어하고 일진하고 같으면은 그 어에 예상했던 그 운이 분명히 발생한다. 그런 식의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명리 해석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경자년 경진월 4월 때요. 4월 7일 경진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할 때 요 4월 7일을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선 확 이렇게 변하는 운이 있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측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무슨 그냥 조금 저기한 이렇게 보면은 좀 공교롭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 선거 판세나 이런 거 위에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나라는 갑자 일주를 지배받는 국가인데 이 갑경충해가지고 4월 7일날 상당히 뭐가 이렇게 빵 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북한이 무슨 장난질을 하지 않나 아니면 어떤 큰 이렇게 확 변하는 변동의 기운이 분명히 4월 7일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제가 지금 궁금해요. 근데 남들은 이게 아무리 저기 온다면 이 4월 7일날 이 북한에서 이게 무슨 장난질을 하나?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 전반적인 추세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잠깐 참고로 또 얘기하면은 이
경진 이렇게 4월달 경진이 되면은 경자년의 자수는 진토에 이렇게 함몰돼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4월달에면 이렇게 잡힌다 그래요. 이렇게 잡힌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창고나 어디에 이렇게 감옥이나 가둔 식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사월인데 신사월이면 이 산은 자수하고는 이게 당쳐가지고 막아가지고 5월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막힌다 이렇게 보는 거죠. 4월 달에는 잡힌다, 이게 가둔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5월 달에는 신사월 되면은 이게 막는다, 막힌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5월 달에는 거의 꺾인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이나 그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청명 4월 4일 이후에 주요 인사의 운세가 어떻게 변해서 오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음 주부터입니다. 4월 6일 이후 4월 7일 이때서부터는 경자년 경진월 경진일이 되면서 분명히 어떤 큰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변경하느냐 그거는 주요 인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첫 번째 그 김정인 사주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김정인은 이에요 이렇게 딱. 김정인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주는 제가 되겠지만 이게 신강한 사주입니다. 요것이 이렇게 요거 목이 되고 요거는 화가 되고 하면서도 요 자체가 덩어리게 돼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면서 이게 79세에 요 신금대운이 있는데 신금대운의 경대운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신강한 사주에 경금 정관이면 득세한다, 출세한다, 합격한다 이런 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이 뭐냐면은 그 4월달서부터 이 김정인이가 그 출세하고 합격해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데 이 뭐냐면은 4월 15일이 무자이자 기축으로 갑니다. 무자이로 기축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 무자 기축으로 하면은 큰 여건상에 이게 재성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4월 16일 되면은 모든 게 결정되는데 기축이 됩니다. 기축이 되면은 모든 여건 중에 이 경금 정관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힘이 실어져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김정인 사주를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보스파에서 전반적으로 과반수이자 160에서 170석 정도 차지한다. 이것이 이제 김정인 사주에서는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통합당, 이게 보수세력 얘기하니까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안철수의 세력까지 포함해가지고 160에서 170석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김정인이 명예의 대표성으로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이 그 상당히 유리하고 관성이 아주 뜨는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주는 이렇게 그 무자 기축으로 넘어가면서 이 재성이 오면은 재생관해가지고 관성이 뜬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나 여건상 많은 사람이 도와줘가 자기가 뜬다 하는 그런 식의 그 운이 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4월 17일이 경인으로 갑니다. 경인.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득세해서 간다 이런 식의 그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았을 때는 김정인 사주를 봐도 거의 좀 잘하면은 안철수 세력까지 포함해가지고 170석 가까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봐가지고서 뭐냐면은 문재인 사주를 딱 보는데 문재인은 이 사주는 이게 아주 되게 독특하고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신금대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경금이 오면은 경경경 이렇게 오면은 이 을목이 잡힙니다. 잡혀요. 그리고 이 사주가 신강하지만 이 사주는 이렇게 관성이 없어가지고 관성은 이 사주는 그 저기 사주라 그래요. 한신이라 그래요. 그 용신, 기신, 한신, 그 다음에 그 시신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서 신신 그러니까 당신 넌 무당이야 무슨 뭐 신기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명리 용어입니다. 명리 용어예요. 명리 용어인데 이게 사람들이 뭐 용신 그러니까 용불에 뭐 그런 식으로 댓글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사주 용어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에는 상관이 이 사람한테는 그 용신이기 때문에 상관하고 재성이 오면은 이 사람한테는 유리한데 경금은 이 사람한테는 한신이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관성이 없는 사주에 을목이 이렇게 경경 이렇게 오면은 이 을목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산에 대고 이렇게 매몰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자진 돼가지고서 수성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까다롭게 돼요. 그것이 언제 됐더니는 4월 4일 절기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상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운세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낙연이 같은 경우는 저기에요. 이 사주는 이렇게 인묘 진이 있어가지고선 이 사주가 이제 그 목 삼방국이 돼가지고 이제 강한 것 같지만 천간에는 재성이 많아가지고 이 사주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요 이제 정제격으로 돼가지고선 축도 정제격이 돼가지고선 이 사주는 신약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성이나 재성이 오면은 되게 힘들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저기로 오면은 자기를 돕는 인수나 비겁이 와가지고선 이 사람이 당당하게 떴어요. 이 사람은 비겁이 오는 지금 오화대운에서는 남이 도움으로 자기가 뜬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이 이제 경자경진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거고도 결정적으로 무자 기축으로 가면은 이 사주에는 재생관 해가지고 이 재상한테 힘을 실어줘요. 결정적으로 이 4월 16일날 축되면은 축축 이렇게 오면은요 이렇게 이 배반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간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황교안하고 싸울 때 황교안이가 자연스럽게 저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축토가 있으면서 다시 이제 그 4월 10일날 축토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무자 기축으로 가면은 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재성을 주면서 뭐냐면 이게 자축 합토 그러니까 토토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 지지층이 배반돼서 이반돼서 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4월 10월 16일 되면은 이낙연이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증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 저기에는 황교안이는 자기가 이제 선거 총괄 대장이 돼가지고 우리 통합당에 당술이 있다가 김정인을 딱 모셔오면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추세가 모든 이 명리의 대표성, 이 보수의 대표성은 김정인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인이 사주에 따라서 요번 선거의 그 결과를 예측하면 돼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낙연이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경자냐 경진냐 이렇게 되면은 저기야 이렇게 경자 되면은 일단은 은근히 이 사주에는 저기가 와버립니다. 이렇게 자진합수돼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점차 이렇게 관운이 이렇게 되게 성장돼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그 4월 10일 축되면은 사유축 해가지고 복덕이 옵니다. 복덕수기가 복덕 운기가 옵니다. 사유축 해가지고 이 4월 16일 날은요. 16일에 그 다음에 이게 무자해가 자진 합수돼가지고 수성이 와가지고 이 관성을 딱 이렇게 바치죠.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병호씨가 돼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사주로 갑니다. 유진합금 이래가지고 하고 하는데 요 사주는 이 사주 심각한 사주가 이 유금이 이 사주는 용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이 경금이나 신금이 재성이 오면은 이 사람이 은근히 득세하는 운입니다. 그러면서 또 4월 15일날 무자가 자진합수되고 그 다음에 그 4월 16일 기축이 돼가지고 사유축 복덕 운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낙연을 꺾고선 역전승해가지고 당선될 뿐만 아니라 과반수 이상 160석 이상 110석까지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이 사람이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국하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국은 그러니까 심각한 사주예요. 조국은 딱 심각한 사주에 지금 또 뭐냐면 이렇게 술토 대운에서 진술충이 되고선 또 뭐 이렇게 사술원진 이렇게 돼가지고 사술원진 이렇게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배반수다 뭐 이렇게 되게 미워하는 그런 것이 있고 진술충이 돼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심각한 사주에 인수가 오면 까다롭다 그래요. 까다롭고 까칠하다 뭐 그런 식의 말이에요. 재물이 많은다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런 대운이 왔어요 지금. 대운이 와가지고 되게 힘든데 또 이게 경자년 경진월을 이렇게 딱 하면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적이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주에 다시 자기와 같은 이 경금이 오면요 이 경쟁에 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쟁에 뒤지고
저기원 사람이 나를 피해 입힌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운이 경진을 이렇게 돼가지고 조국한테 불리하게 갑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본래 윤석열이는 이 사주는 저기 사주예요. 이 사주는 신약한 상관격 사주입니다. 왜 신약하냐면 이게 자재 합수돼 가지고서 이 사주는 그 사주가 이게 겉으로는 되게 이거 천간에는 이게 비견 인수가 돼 있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당당해 보이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식신상관이 강해가지고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래가지고 정격으로 딱 보면 상관격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과 상관격의 신약격 사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경자년 경진년이면 자기하고 당당한 몸이 딱 와 있어요. 딱 와가지고선 득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득세한다. 누구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득세한다 이런 식의 운이 와 있어요. 또 이 경진 괴강일주는 괴강이 오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괴강이 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진월이 되면요 윤석열이가 4월달 되면 팡 뜨는 운이 와 있어요. 팍 뜨는 운이 와 있습니다. 괴강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이 뭐냐면은 이제 그 갑오대운 해가지고 오화대운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화대운이 와가지고서 이 사람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주에 상관격의 사주에 관성이 오면요 좀 문재인처럼 무리수가 따라요. 그래가지고 때문에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그냥 남을 이렇게 관을 치거나 남을 파헤치거나 그는 이렇게 저기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자기가 이어져 가는 이런 거는 이 상관격이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이라는 사람은 대권을 잡거나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주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그건 문재인 사주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관원이 와서 자기 이렇게 하지만은 이 윤석열이가 다시 정치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파벌 짓고 시끄러워져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사법하고 남을 이끌고 다스려가지고 아울러가고 하는 사법하고요 정치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철수는 을미일지에 태강한 시상정관 귀격입니다. 이 사주는 경금이 시간에 투과되어 있는 경용신 해가지고선 이 사주는 분명히 뭐냐면은 경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다음 주부터는 이 국민의당이 뜨는 일이 생겨요. 뜹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에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지지를 얻어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10석 정도 그 비례 지금 국민의당에서 그 비례 정당에서 한 10석 정도는 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수 세력이 이쪽으로 합쳐져 가지고선 160에서 170석을 차지하는데 안철수가 10석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하고 거의 비슷한 사주예요. 을의일지에 태강한 편인격 용식신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는 지지에는 이 사축해가지고선 합의돼가지고 은근히 합의되는 관성이 있어요. 금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지금에 조금 까다롭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관성이 사주의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예, 관성이 그래가지고서 이 사주는 문제는 요 축토 속에 신금이 약간 있어가지고 무관사주라 그러는데 홍준표는 사축 속에 관성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관성이 와도 이 사주는 유리하게 이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가 이렇게 경진월이 되면서 을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성이 오면서 자기가 승진에다 합격한다 당선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홍준표가 당선된다 하는 그거를 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냐면 이 사주에는 일지에 천덕길신이 있습니다. 천덕길신. 박근혜도 천덕길신이 있고 노무현에도 천덕길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가지고 전칠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오행만 가지고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홍준표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일지의 천덕기시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당선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당선되어 가가지고선 제가 바라는 거는 다시 이제 통합등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황교안이
그 대항마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황교안이가 조금 이렇게 샌님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강하게 문제를 타도하는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가 당선해서 들어가가지고 김태호나 또 무당 저 무소속파를 통합해가지고서 강력하게 황교안의 그 통합당의 그 꼰대 정당이라 그 무미 그냥 어떤 게 필시 없는 그런 것이 없는 추사적인 기질이 없는 거를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160석에서 170석이라는 거는 이 무소속에서 당선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이렇게 민주당,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국당이라고 하는 열린민주당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올렸지만은 분명히 세상은요 선거학이 있어요. 선거학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큰 세력,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큰 세력을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면서 악이 이길 것 같으면 분명히 계속 선이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조국 같은 경우나 이 문재인 이 세력들은 저기에요. 이렇게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동포를 이렇게 막 착취하면서 사는 김정은을 동조하거나 그다음에 대깨문이라든가 조금 자기들 세력만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산주의 이론하고 거의 쫓아가는 실천 행동이 거의 비슷해요. 이 때문에 저는 그건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조금 현행법에서도 상당히 버벅인 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열린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 지지한다 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참 세상은 참 그렇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아주 전반적인 4월 4일 다음 주부터의 운기가 확 변해 오는데 거기에 따른 각 주요 인사의 운세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그래가지고선 요번 4월 15일 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자면은 보수 세력 통합당 그 다음에 한국당 그 다음에 무소속파 국민의당 포함해서 저는 170석까지 차지할 거다. 그래가지고서 그 운세가 4월 4일 요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떤 파격적인 운기가 변동해서 오면서 그렇게 진행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동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